2022년 한 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결말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이 됐죠. 국회에서도 질타만 했지? 그럼 뭐가 바뀌었냐? 여기 친모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혐의죠. 고소장을 제출을 했죠. 즉각적으로 좀 분리 조치를 해야 됐던 거 아니냐?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폭행도 하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고 착각들을 좀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한다. 이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폭증할 겁니다. 왜요? 특히 공무원 성범죄, 왜요? 성비위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홍순록 대표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 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회차 스포츠 분야, 경제 분야에 이어서 사회 분야입니다. 올 한 해 충북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지요. 어떤 내용을 좀 오늘 말씀드릴까 원고를 보니까 씁쓸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지역의 크고 작은 사안 간추려 봤는데 씁쓸합니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결말은 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했던 사안 중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지역에서는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계부가 대법원에서 25년형 확정이 됐네요. 예, 그렇죠. 지금 상황은 거의 1년 넘게 걸린 거죠. 그죠? 예, 상황 정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죠. 그러니까 2021년 5월 달에 예. 오창 지역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조사해 본 결과 이제 한 여학생의 계부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계부가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이 됐죠.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 보면은 이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가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기 때문에 간 혐의를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는 않아서. 얘기가 지금 의부 딸도 그랬고 의부 딸의 친구도 그래서 그 의부 딸과 의부 딸 친구 둘이서 함께 투신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도 하고 상고도 했다.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고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그 어린 그 두 소녀가 오죽하면은 그 둘이 손잡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높은 고층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 그 심정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1년도 넘어갔죠. 그러네. 작년 5월이니까 한 2년은 안 됐고 하지만은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파장, 그 형사적으로는 결말이 뭐 나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이번 일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의부 아버지 계부는 25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의부 딸의 친구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족 측에서 지금 친모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계부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추가 지금 고소가 지금 저 처벌받은 것은 계부의 성폭행 혐의만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계부의 성폭행 혐의. 예, 그렇죠. 그래서 유족들이 크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친모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부의 아내가 되겠죠. 네. 친모지. 이제 죽은 학생의 이제 친모인데 친모도 문제가 있고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조금 라고 구분해서 하는 설명을 하면 지금 추가로 고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친모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혐의죠. 아동 학대치사나 유기치사 혐의로다가 고소장을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폭행 조사가 시작된 뒤에 그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자해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대로 냅뒀고 그다음에 센터 조사나 그 경찰 그 정신과 치료를 중단케 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특히 친모는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충무가 내버려뒀고 특히 이제 내버려뒀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뭐 정신 질환에 관련된 약물을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대표님,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뭐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피해를 호소를 했으면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예. 즉각적으로 좀 분리 조치를 해야 됐던 거 아니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관련법에 보면은 아동 무슨 그 폭력에 관한 관련법인가요? 특별법에 보면은 또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네. 그 어떤 그 피해자의 그 의견을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표면적으로든 아니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피해 그 계부의 딸, 그 딸이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고 맞는 말이 그 나이 때 15살의 나이에 과연 그러면은 그 의견이 예. 자기의 의사 표현이 과연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였냐. 아, 계부랑 분리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그 얘기가. 예.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모친은 과연 어느 역할을 했어야 되나. 아, 했던가. 유족들이 한 친구의 이제 사망한 한 친구의 이제 유족들이 이제 유기치사, 특히 친모의 유기치사, 아동 학대 치사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예. 이와 별도로 청주지검에서 치사 부분 빼고 예.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어요. 이미 아하. 그 아동에 대해서 성폭행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부와 함께 지나게 했다. 그 유기를 했다. 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친모도 이미 친모로 불구속 상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혐의가 이제 그 사망한 그 딸의 진술을 그 계부한테 유리하게 강요를 했다라고 해서 강요죄로 지금 경찰청에서 또 수사 중이고. 아. 다만 이제 유족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치사 부분, 사망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예. 그것이 인과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해달라는 요구죠. 이제 유기 부분은 기소가 돼 있고 이미.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날짜의 기준에 의해서 최종 확정 판결 난 것은 계부의 성폭행 부분, 그렇죠. 25년형. 네. 요것만 지금 끝이 나 있는 그리고 상태고 이제 저기 친모의 유기 부분은 이미 이제 재판에 들어갈 거고. 들어갈 이제. 거고요. 네. 요런 부분들 다만 이제 사망 부분은 아예 이제 그 배제돼 있는 거고 유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추가될 사안들이 그러면 한두 가지가 지금 더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더 결과는 봐야 되는 부분. 앞서서 대표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 상황 정리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그때 아이들이 사지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 부분이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부실 수사 논란이 막 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꼭 우리 그 충북교육청에 대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졌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처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은 초동대처 위협하고. 예. 그랬으면은 국회에서도 여기에 관련돼서 뭔가 입법 활동을 해야죠. 아하.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그 피해 여성의 의견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런 거는 그 어떤 그 가해자랑 같이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분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법 개정 바로 들어가고 뭐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질타만 했지? 그럼 뭐가 바뀌었냐? 여기저기 너도 나도 지적질만 많았지. 그렇죠. 대책을 그러니까 앞으로 강구하진 이런 않았다. 잠재적인 이런 그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부실 수사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라는 것을 유족 측에서도 진정서를 제출했고 시민단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감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집중 성토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찰청 나름대로 수사 심의를 열어서 수사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나, 피해자 보호상에 문제가 없었나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예.
경찰청의 수사심의의 조사 결과 범행 도구에 확보하는데 미흡했고 그다음에 피해자 조사 시 격리가 없었던 부적정한 측면은 있지만은 예. 수사상의 법적 절차적 위반 사항은 없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죠. 부적정하지만 위법 사항은 없다. 그거 받아들이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여하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좀 끌어안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성을 사기도 하고 추행도 하고 폭행도 하고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고 공무원 뭐라고 하죠? 경찰, 소방, 교육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공무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례도 많던데. 공무원 범죄, 뭐 음주운전이거나 뇌물이거나 아니면 성비위 사건이거나 해서 뭐 줄었던 해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올해는 예. 특히 이제 예. 누구보다도 이제 윤리적 잣대가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그 공무원 범죄들이 특히 이제 기사에 많이 등장을 했죠. 이게 다른 계층의 공무원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특히 많아가지고 부각이 되는 거죠.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예, 건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순경이 상당수 소속 순경이 길 가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 직원이 일과 시간 중에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모텔방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이 된 사례도 있었죠. 세상에나. 아니 뭐 어떤 공무원은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뭐 이렇게 나 이게 불법 촬영하고 올리기도 못 하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육 공무원들이 많아요. 거기 중앙부처도 그러고 숫자가 많아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이 대또 제일 많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성 무슨 비위가 많은데 예. 그 착각들을 좀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한다. 네. 어떻게? 절대로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내가 갑자기 지금 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만의 어떤 그런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과연 누가 할 것이냐. 뭐 그런 좀 저기니까는 이게 그런데 외부에서 저희들이 보기 황당하잖아. 이게 파면이면은 이 퇴직금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의 시각차가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도덕적 기준이나 잣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 수준에서 해달라는 건데 올해 뭐 조금 늘었지만 내년에는 폭증할 겁니다. 왜요? 특히 공무원 성범죄가 왜 더? 지난 여름을 전후해서 율량동에 한 그 불법 마사지 업소가 단속이 됐잖아요. 네. 거기서 성매매 장부가 나왔어요. 전화번호부가. 그걸 11월까지 이제 500명이 나왔는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문, 공무원 공직사회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결국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11월까지 성매매 업소 이용 남성들을 조사해서 500명 중에서 일단 150명을 조사했는데 네. 그 중에서 공무원이 37명. 아직도 330명 더 하다 보면 한 100명 정도? 그럼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 안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징계 절차 개시한다면 내년에는 공무원 성비위 범죄가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 지옥의 문이 이제 열려 있는 웃을 거예요. 일은 아니지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잠깐만 그래도 안 되는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출장 끊어서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지금 여기 혹시 가셨던 공무원들이 있다면 엄청 긴장하고 있겠네요. 벌써 이제 교육청 공무원, 군청 공무원, 군인들, 직업 군인들까지 정말. 엄청나게 이제 단속이 됐지. 이제. 아니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아니면 관용을 절대 베풀지 말아라 무관용 원칙이라든지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공직은 일반 그 사기업은 뭐 이제 해고에 대한 그런 좀 아무래도 좀 불안감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 자기의 어떤 경계를 많이 하고 그런데 공직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덜하죠.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조직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우리 조직원끼리 뭐 그렇게 크게
그리고 또 처벌을 또 해야 되냐 하는 또 그런 또 연대 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리고 요새 네. 공직에 계신 분들은 뭐 어쨌든 예전보다는 많이 인권 부분이 강화됐잖아요. 인권적으로 예. 뭐 노조도 생기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좀 파생되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너무 좀 안주를 해서 우산 삼아서 나는 괜찮아.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좀 그릇된 생각을 갖고 계신 아주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것도 같고.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기 직종에서 굉장히 열심히 국민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정말 극히 일부. 근데 대개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잘 주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저 처벌도 낮지도 않은데.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좀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제도가 뭐 잘못됐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을 잘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뭐 계시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범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피할 수 일이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찰청, 교육청, 소방본부 모두 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거나 뭐 엄정 징계를 하겠다는 예. 등 뭐 하겠다 예방교육 하겠다 하면서 엄정 처벌 그다음에 예방교육 뭐 이렇게 다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백약이 사실 무효거든요. 뭐 점증하는 거 공무원 범죄가 점증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 피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전에 교육청의 비위 문제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예. 만약에 기관장이거나 공무원 단체에서 뭔가 공무원의 성비위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조금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예. 그보다는 기관 내에 그 성희롱이거나 갑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직장 내 문화. 이런 부분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방교육이거나 상담을 철저히 하거나 상담이나 신고 같은 거 철저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음주운전하거나 외부에 나가서 뭐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 기관에서 통제는 어렵지만 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성비위거나 갑질이거나 이것은 예방교육이거나 아니면 뭐 신고센터거나로 많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기관장님들이 좀 집중하는 자세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어마무시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바깥에 하는 나가서 것보다 무슨 짓 하는지 어떻게 막아요. 그것보다 내부 살림부터 좀 잘 단속을 하는 게 좋겠다. 요새 또 관리자가 뭐 너무 간섭하고 업무에 간섭하고 그러면 뭐 갑질한다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예. 알아서들 잘 하십시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좀 부작용이 좀 나오고 그러는 거겠죠. 예. 신문 기사상에 또 방송 기사상에 들추다 보면은 공무원 비위 이것처럼 좀 씁쓸한 느낌이 없는데 2023년도 내년에는 공무원 비위가 한 건도 아니 벌써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폭증할 거라고. 그 없지는 모텔 마사지 안 불법 될 마사지 거고. 없어 그거 토리 결과 나오면 그 내년에도 천상 이 시간쯤 되면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100여 명인데 벌써 100여 명 예약해놨습니다. 답답합니다. 씁쓸한 얘기죠. 예,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다음 주제 살펴보죠. 눈비의 속수무책, 물에 약한 청주시입니다. 참 작가님 제목도 잘 정했는데 지난 수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름에 이 저 물난리를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을 못한대요.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근데 피해가 난 곳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렇죠. 이런 문제 없어야 될 텐데요. 지난 8월에 청주 지역에 100mm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렸죠. 그래서 다수 여러 곳이 침수 사태가 발생했는데 특히 문제된 곳이 이제 복대 등의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거기에 그렇게 부분이죠. 대놓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거기가 좀 저지대잖아요. 청주의 대표적인 저지대 지역인데 거기는 뭐 과거에도 침수된 적이 있기 그랬죠.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침수돼 가지고 또 논란이 됐는데 결국 이범석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죠. 예.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주민들 얘기는 그거거든요. 막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인재 아니냐, 지역의 행정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 우리 이런 시민들을 찾아가고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사실 행정을 걱정을 하죠. 반대로. 예. 허하. 그러니까는 그 지금 복대동이 상습지 저지대니까는 지금 이제 그 배수펌프장도 만들고 뭐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조금 서둘러서 그러니까 그 완공되기 전까지 계속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임시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
그러니까는 그 3년 전서부터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분간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임시적으로 해도 뭐 대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행정인데 그 3년 뒤 완공이니까 그때까지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예. 이런 게 있고 그 왜 포항에서 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돼서 인명 피해 컸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여기 바로 그 복대동에서 2017년도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미. 이미 여기 겪어서 2017년에 겪어서 지난 여름에 물난리 또 그 지하 주차장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그거는 그 모래포대하고 이걸 싼 거예요. 어디서. 주민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알아서 싼 거라고 이게. 이런 거를 행정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사실. 아니 지금 그 얘기는요. 그래도 100mm 이상 막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얘기잖아요. 지난 가을 때는 불과 뭐 몇 미리도 안 왔었는데 뭐 낙엽 때문에 하수구 뭐 이런 우수 관로 막혀가지고 그래서 비 피해가 났다는 데도 있는 지경이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해요. 과거에 뭐 시장님 생각나네요. 어떤 시장님? 눈만 잘 치우는 시장님. 남모 시장님이요. 남모 시장님. 이런 부분들 안타깝고 지금 앞서서 비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가까이에 와서 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1cm의 도시가 마비되는 지역이 과연 있을 수 있나? 저도 출근 10분 내로 출근을 하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그날 50분 걸렸거든요. 변호사님도요. 12월 6일이죠.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겨우 1cm 왔는데도 도로가 완전히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렀죠. 그 제설이 좀 이것도 뭐 좀 행정이 그 언제적 그 영악한심입니까? 맨날 그러니까는 이때도 보니까는 출근 시간에 맞닥 들어가지고 뭘 뿌리려니까 이게 차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제설차가? 사실은 기상청에서 눈이 온다 예보를 했었어요. 예보를 했었는데 별로 조금밖에 안 오니까 이게 쌓이지는 않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예 준비를 자체는 안 했던 거죠. 저는 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 이걸 잘못 들은 건지 오전에 온다는 거를 오후에 왔다고 또 이걸 오해를 한 건지 오후에 올 거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됐다고 생각을 한 건지. 기상청 예보가 1 내지 5인가? 5cm 이 정도였는데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눈이 쌓이지는 않을 거야. 그냥 흩날리다가 끝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간업체 그 제설하거나 이게 영악하신 뿌리는 그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도 통지를 안 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은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경찰들은 교통 막히니까 당장 나가서 치우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은 시청 공무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 나와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본인들도 출근 못했으니까 뭐. 기상청 예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저는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 기상청 예보라는 게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시즌이 가까우면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안 해놨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동계 이런 어떤 제설이라든지 재난 대비 어떤 그 TF팀이 그 한시적으로 가동을 하는 거죠.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개월간 뭐 산불 감시 기간처럼 한여름 물난리나 뭐 물난리 대책에 대비한 그런 그 대책처럼 겨울도 그런 그 대책본부가 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늘 상시적으로 24시간 어떤 그 감시 체계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새 기초자치단체에는 재난 상황실 CCTV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모니터들이 쭉 보면은 뜨고 하니까는 이제 이런 게 찾아가는 행정, 선진 행정이다. 염화칼슘 나중에 뿌리고 괜히 차 부식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제설제도 좀 피해 안 가는 제설제. 그리고 우리 청주 85만 도시면은 이제 도로 밑에서 뭔가 그 염수죠 살포되는 거. 양옆에서 그냥 눈 온다 그러면 쫙 뿌리잖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85만 도시에서 이제는 어디 좀 그래도 고객길이나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저기 저 염화칼슘 뿌리고 다닙니까? 이번도 바로 다음 날 이제 이범석 시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머리를 숙였어요. 뭐 어떤 신문의 제목에 이범석 청주시장 물에 약하다라고 했죠. 지난 여름에는 수해로 사과하고 이번 예. 또 눈 피해로 또 사과를 하고 예. 재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선 8기 청주시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숙이고 있습니다. 계속 숙이는데 이게 계속 숙여서 될 일이 아니지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이런 일 때문에 좀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일단 2022년 이제 저 물에 약한 청주시로 5명을 남기긴 했는데 2023년에는 물에 강한 청주시로 다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의 끝내기 한 판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두 분 같이 올려주세요.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아우, 오늘 똑같은 말을 이런 게 처음인데 아니 저희가 한 판을 지금 꽤 오래 이렇게 처음이에요. 같은 말씀. 글쎄. 이게 대표님도 오늘 하시죠. 촉이 딱 같이 오신 모양인데. 자, 어떤 말씀인지 대표님 먼저 풀어주십시오. 아니 최변이 먼저 하시고. 왜 또 얘 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또 70년대 버전. 순서가. 교수신문에서 매년 이제 교수들을 상대로 이제 그 해를 대표하는 표현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잖아요. 예. 올해 이제 발표한 게 과이불개라고 논어의 유령경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나왔던 문제들 있잖아요. 예. 경찰에 조금 미흡한 수사거나 공무원의 비리거나 비위, 그다음에 재난에 좀 미흡한 대처를 하는 예, 반복적인 당국이나 실수.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반복될 겁니다.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예. 과이불개라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좀 다른 부분은 글씨체인데요. 혹시 해석이 조금 다른 부분이 혹시 있는지 대표님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 뭐 이하동문입니다. 이하동은 과이불개 같은 말씀이시죠. 잘못을 알았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꼽았다는데 이건 말고도 뭐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 내년에 대학 교수들이 꼽는 사자성어는 이보다는 좀 더 훈훈하고 따뜻하고 좀 긍정적인 뭐 사자성어가 되기를. 이미 공무원 성비는 글렀다니까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떨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그런 사회 분야 이슈들로 가득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들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